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9월 16일 토요일이고요. 11시 조금 안 됐네요. 미국장에 대한 대표적인 시가총액 순서로 오랜만에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애플. 애플의 추이를 보면 중장기는 정배열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격도가 천천히 좁혀들고 있는 구간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단기선들은 그 밑으로, 일목균형 표상은 구름대 아래로 내려가는 형국이라서 미국 시장에 대한, 전체 시장에 대한 매기도 조금씩 약해지고 있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게 되네요. 아무래도 가장 큰 주식이기 때문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비슷하지만 61선 공방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구름대는 이탈했고, 아마존 소비 섹터 생각보다 추이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이죠. 엔비디아 61선 공방이 일부 일어나고 있고, 아직은 보조지표 중에 하나인 일목균형표상으로는 구름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추이가 다시 조금씩 살아나가지고 이 정도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노보노디스크, 우리가 아는 그 비만 약들, 그 다음 일라이릴리, 이 두 가지가 추세가 트렌드를 타고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죠. 자, 그 다음은 엑슨모빌. 유가가 90불을 터치를 했어요. 이 유가에 대한 압박감이 생기다 보니까 석유 관련 엑슨모빌, 아니면 여기 쉐브론, 이런 종목군들의 추이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네요. 우리나라로 치면 GS,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 같은 정유 사업자들 정도, 비교 정도는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은 ADR 상장되어 있는 TSMC. 이동평균선 추이는 굉장히 약하네요. 지금 62선 자체가 방향성을 띠는 이동평균선인데 이격도가 많이 좁혀든 상태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역배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차트의 모습이네요. 그 다음은 뭐 월마트, 소비재에 대한 것들이 조금,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우리나라로 생각했을 때 이마트가 저와 같은 포지션을 취하는 종목인데 과연 이마트가 바닥을 잡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JP모건 체이스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은행, 신한은행, 신한지주, 증권주, 보험주, 투자, 이쪽 라인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 전세계 모든 ETF 중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S&P 500 스파이 라인입니다. 이 정도 추이 보여주고 있고, 이게 연봉으로 이렇게 쳤을 때 바이앤홀드 구간이 이 정도부터 여기까지는 강력하게 작동을 했고, 하나, 둘, 세 개 정도는 거의 1년에 박스권 그림을 그려가고 3년 동안 같은 구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앤홀드 구간이 하나, 둘, 셋, 넷, 다,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년도로 쳤을 때 대충 100불, 여기 대충 중간 값을 잡아서 430불 정도 하면은 4배 조금 넘게 상승을 한 거죠. 단순하게 지수에 배팅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런 식의 구간이 참 드물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 바이앤홀드만 가지고 우리나라의 지수에 배팅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증시 상황이 조금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은 우리가 아는 그 코카콜라 모습이 많이 약하고요. 도요타 모터스 초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환율부터 시작해서 움직임들이 거꾸로 한번 비교를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도요타 모터스의 라인의 매기가 깨질 때 거꾸로
현대나 기아차의 주가가 강해지는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ASML 대표적인 반도체 네덜란드의 장비 회사인데 매기가 많이 약하네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봤던 TSMC나 다른 반도체 관련 주식 대비 굉장히 추세가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전제는 미국장에 우리가 커플링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드는 거고요. 이 커플링 되는 이 효과나 현상 같은 것들이 많이 상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친숙한 단어로 디커플링이라는 단어를 그나마 많이 쓰고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부분이 조금 상이하긴 합니다. 단순하게 삼성전자에 대한 이 코스피 200 지수 내의 포지션 때문에 이 선물 시장에 등락에 따른 배팅 때문에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메모리 가격이나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업턴의 초입을 지나가고 있다고 판단해서 주가 부분을 선제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기조로 갈고 있는 건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현재 추이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 추이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가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주간 상승률 시장이니까 이에 대한 미국장의 이미지는 여기서 끝내고 주간 상승률도 잠깐 보고 대표적인 종목군도 한번 체크해 봐야죠. 삼성전자는 아무도 안 보는 이 시기 원래 반도체 사이클 순환상 아주 적기에 대한 매수 구간이었던 걸 다시 한번 인지, 그 다음 지금 추이가 이때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오고 이번에는 기관들의 매수를 바탕으로 추이를 살짝 올려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 전고점 부근에 대한 에너지가 어떠한 요인으로 돌파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한번 가정을 해봤을 때 생각보다 괜찮은 3분기의 실적 같은 것들이 힌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추석이 지난 이후에 10월 초에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냐, 우리의 아니면 컨센보다 더 잘 나오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재료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런 등락 구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SK하이닉스입니다. 거의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동일하게 하이닉스에도 기관의 수급이 붙으면서 일주일을 쭉 당겨냈습니다.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매기가 정말 강해진다고 쳤을 때는 지금 이 박스권 구간의 상단을 돌파하는 에너지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에너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박스 구간을 설정하고 보고 있어야겠죠. 자, 주간 보겠습니다. 주간 상승률 1등은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이고요. 24% 정도 상승을 해줬네요. 상승률은 62% 정도 상승을 해줬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한 요 정도 구간부터 기준 잡고 본 거니까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하면서 121선 터치가 일어났습니다. 뉴스상에서는 미국의 인프라법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신 섹터, 더 정확히는 5G 관련주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추이가 강력한 구간이 있던 적이 있었죠. 그 구간이 지나고 나서 시장의 매기를 쭉 끌어당길 만한 움직임이 하나도 없었는데 엄청난 하락을 한 이후에 한 일주일간 상승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도의 섹터는 아니지만 얘의 이미지를 보면은 소외 아니면 많이 떨어진
이런 이미지를 띄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 한 일주일간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시장의 주도 아니면 추이가 굉장히 좋았던 애들은 일주일간 역의 에너지가 발생해서 마이너스가 들어갔고, 그에 대한 에너지가 이런 소외 섹터에 들어가는 거라면 한동안 이런 등락이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 인지하고 판단을 내리고, 내가 성장주에 대한 추세 추종에 대한 전략을 변경하지 않은 이상 밸런싱 정도를 하면서 시장 추이의 변화를 기다려 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뭐 테마성 느낌이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 빼면은 알테오젠이 49% 움직였네요. 얘도 소외 이미지 가져갈 수 있고, 두 번째는 많이 떨어진, 얘도 속하는 종목이네요. 제형 변경에 대한 기술이 글로벌 빅 파마에 적용이 계속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들이 알테오젠을 쭉 끌어당겼습니다. 그 다음은 에이블 CNC 화장품 주식인데요. 시가총액 3,400억짜리 그 예전에 각광을 받던 주식이긴 화장품이긴 합니다. 지금은 뭐 트렌드에 많이 뒤처진 모습이죠. 예전에 미시하면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의 특징은 사모펀드가 인수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던 종목인데, 엊그저께 주당 얼마가 1270원 정도였나요? 그죠? 주당 1270원짜리 폭탄 배당을 결정을 하면서 시장의 부각을 세게 받은 거죠.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궁극적인 매각이 언제 진행될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그 전 구간에 고배당을 통해서 투자 자금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회수를 하는 게 전략이니까 그에 대한 전략이 발동을 했고, 시장은 기준일이 10월 초 정도 되니까 그 전에 기대감으로 쭉쭉쭉 당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당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기는 상승률 시장이라서 올라오진 않았지만 최근에 금융섹터에 속하는 은행, 증권, 보험들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거죠. 완전 정배열의 주가 추이 아주 이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여름 구간을 지나서 가을 구간에 속한 모습에서 주당 얼마인가요? 2,000원, 한 주당 10,000원 정도의 차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퍼센트로는 한 25%. 한번 심플하게 생각해 보세요. 1년에 100%의 수익을 얻어가고 싶은 사람은 분기로 쪼개면 1년에 4개의 분기가 있으니까 한 개의 분기 동안 25%의 수익을 충당을 시켜야 돼요. 산술적으로. 그랬을 때 이 하나의 분기는 3개월로 이루어져 있고, 이 3개월은 총 거래일수로 평균적으로 60일 정도의 거래일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60일 동안 아니면 3개월 동안 1분기 동안 그때그때 확률적인 게임을 해서 그 데이터가 모이고 분기별 수익을 충당하고 2분기 충당, 3분기 충당, 4분기까지 충당하면 1년에 100%의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항상 심플해지는 게 정답이기도 하고요. 너무 복잡하게 주식을 생각 안 해도 되고, 내가 분기별로 아니면 나는 1년에 20%, 30%, 50%의 본인이 각자 판단하는 퍼센트를 설정한 이후에 기한에 대한 에너지로 구획을 설정하고 퍼센트 만들어내고, 그 퍼센트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자금으로 어떤 정도의 전략을 띄어서 투자나 매매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역으로 구체화시키는 게 훨씬 더 가시화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0%의 주식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고 싶어서 분기별로 25%의 구간을 설정해 놓고, 그 구간을 내가 충당을 했는지 충당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내가
의미 없는 쓸데없는 매매를 하고 있다는 인지를 하고 있다면 그런 매매는 횟수를 제한시키고 차라리 분기별로 내가 2번 내지 3번의 매매나 투자를 통해서 25%의 충당을 할 수 있는 전략을 더 구체화시키려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나고 나니까 이거 올랐잖아. 나 이거 갖고 있었는데 이런 매매는 조금 확률상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방법이긴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하나생명도 뭐 땡땡생명 보험 쪽에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KMW는 에이스테크와 같이, 흥구석유는 WTI 유가 튀다 보니까 국내 석유 관련주, 유가 관련주라는 테마 영향을 강력하게 받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이솔루션도 통신으로 움직였고, 유진테크는 반도체 장비주, 최근에 반도체 사이클상 업사이클의 초반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말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어요. 1년 전에 22년도 12월이나 23년도 1월달 정도, 1년도 안 됐죠? 그 구간에는 정말 안 좋은 소리만 득실거리는 반도체의 움직임이었죠. 하지만 그때가 바닥이었다는 걸 꼭 이번 기회에는 인지를 꼭 하시고, 사이클 산업에 대한 바닥권과 고점권, 천정이라고 하는 그쪽 권역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기조적으로 지속적으로 1년, 5년, 6년 계속 상승하는 이 우상향 차트보다 사이클 산업도 바닥권인지 천정권인지 잘 맞춘다면은 아주 충실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뭐 정치 관련주 움직임도 좀 있었고요. 적당히 고루고루 뭐 우크라이나나 네옴시티 관련주의 움직임도 있었고요. 고루고루 움직였지만 일주일간의 등락을 딱 정렬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성장주 섹터의 AI나 의료 AI, 바이오,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했던 애들이 부재한 상태인 거죠. 매기가 언제 돌아올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기간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추석을 대략적으로 일주일이 조금 넘는 구간을 전에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추석 전에 너무 뭐 급변한다거나 이런 이미지보다는 추석 이후에, 왜냐면은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살아있는 섹터는 그때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런 주말을 통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는 3분기의 실적을 생각보다 서프가 나오거나 잘 충실히 컨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업종이 뭐가 될까, 뭐가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그런 자료를 취합하고 그런 생각 전제를 깔고 코스피 200 종목을 돌려서 코스피 200 종목 안에 차트가 살아있는 섹터도 고르고 그 종목이 속한 업종도 고르고 그 안에 대표적인 종목군도 체크하고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간 상승률을 통해서 봤지만 개별 종목군들은 소외되거나 많이 떨어졌거나 작거나 소템하거나 뭐 이런 애들의 매기가 일주일 동안 움직였고요. 이 반대쪽에 움직였던 애들이 이렇게 약해진 상황입니다. 이게 올라오고 이런 소테마가 죽으려면 시장의 모멘텀 같은 것들이 좀 발동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모멘텀 발동으로 쳤을 때 실적 같은 것들 한번 생각해보는 말을 해본 거고요. 그런 것들이 작동되기 전에는 이 조정받고 있는 섹터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함부로 추매를 하거나 신용을 쓰거나 하는 선택을 안 하시면서 매기에 대한 전환이 특정 구간에 발생을 했을 때 그때 가서 더 사시고 싶어도 그때 가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지금은 널널하게 좀 보내야 되는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월요일날 우리나라 증시
어제 같은 경우 2600 위로 땅 올라와서 일단 마감을 했어요. 근데 2600을 땅 하고 마감했다고 한 번에 거기가 안정화되는 건 아니니까 특정한 등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등락 안에서 현재 시장 트렌드나 아니면 좀 반대하는 이 전략을 가지고 조금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여유롭게 커피 한 잔과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책과 함께, 그렇죠? 푸릇푸릇한 식물과 함께 좀 마음 여유 가지시고 이 구간을 지나가다 보면은 다시 한번 올라오는 구간이 업턴이 걸리면서 우려했던 구간을 또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생각의 위에는 경기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천천히 추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경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느껴질 정도는 늦은 거예요. 시장 추이가 먼저 발생을 할 거예요.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실생활에서 경기가 진짜 안 좋네 라고 느끼는 거는 벌써 투자자산 시장이 벌써 반영을 해서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런 움직임을 우리는 선제적으로 지수에서나 아니면 글로벌 시장 움직임, 우리나라 지표 움직임 이런 것들에서 추적을 최소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에 대한 대전략을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 전에는 시장 추이에 따라 전략대로 행동을 하고 있어야겠죠. 자, 16일 토요일이었고요. 우리가 추석은 28일부터 쭉 연휴가 시작돼서 최장 6일간의 쉼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충분히 쉴 수도 있고 지금은 지쳐도 쭉 할 거 하면서 에너지를 잘 쓰고 있어야죠. 10월달 초에 또 강연회를 하고 10월달 말 또 건대 강연회 마무리 또 크게 하니까 그럴 때 우리 다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전까지 무리하지 마시고 시장 추이 잘 지켜보시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 정비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정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 그럼 우리는 상담이라고 해요. 그렇죠? 제가 있는 이 역삼동 사무실은 뭐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오픈되어 있는 전화로 전화 주시면 상담 약속 잡아보고 서로 편안하게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뭐 혼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과거에 많이 했고 결국에는 이겨나가서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라도 있는 사람한테 뭐 조언을 구하는 정도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도 더 시장 추이보다 더 파이팅 하면서 맞이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